자, 안녕하세요. Chapter 4, Distributions of Random Variables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챕터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통계적 추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확률 변수의 분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주 쓰는 분포라고 하는 것은요, 자주 쓰이는 데이터의 타입과 모양에 이름을 붙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본 챕터에서는 이제 5개의 중요한 분포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처음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우리말로는 이제 정규 분포 혹은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가우시안 분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기하 분포.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거는 이제 이항 분포. 그다음 네 번째,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음이항 분포. 그 마지막으로 이제 카운트 데이터에 많이 쓰이는 포화송 분포.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도 포화송 분포입니다. 자, 이제 각 디스트리뷰션의 모양과 그리고 성질들, 예를 들어서 평균, 분산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멀 분포는요, 이제 아래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약간의 종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요,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은요, 유니모달 피크가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이 피크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벨 쉐입, 종 모양을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벨 쉐입 커브를요, 그냥 노멀 커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많은 확률 변수들이요, 혹은 데이터들이요, 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분들의 키를 조사한다고 할게요. 키를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한 30명 혹은 50명의 키를 받아서 엑셀에 넣어서 혹은 아래다가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높은 기둥이 하나 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쭉 퍼져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데 아주 키 큰 학생도 뭐 한 명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보시면요, 어때요? 평균을 중심으로 거의 대칭적으로 가는 거 볼 수 있죠? 물론 완벽한 대칭은 아니에요. 굉장히 키 큰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얘 같은 경우 뭐 몸무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요, 이런 식의 벨 쉐입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요 but 뒤에 보시면요, not exactly normal distribu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이 데이터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느냐, 혹은 피크가 정확하게 하나만 같느냐, 라고 한다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는요, 정상에서 약간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반복하면서 다시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혹은 위에 있는 거, 아주 키가 큰 학생도 있었죠?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대칭은 아니고 almost symmetric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전히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많이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규 분포는요, 두 개의 파라미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 모양이 파라미터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이 뮤와 시그마를요, 우리 파라미터, 영어로는 parameter 이렇게 하고, 보통 그냥 한국말로 파라미터 혹은 모수라고 표현을 하죠. 자, 정규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모수는요, 뮤와 시그마가 있고요. 이 뮤는요, 평균이에요. 그다음에 시그마는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입니다. 자, 이 경우에 이 책에서는요, 첫 번째는 항상 평균, 두 번째는 항상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두거든요. 근데 책에 따라서는요,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 평균, 두 번째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과 거의 유사한 개념인 베리언스를 넣기도 해요. 이렇게.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시그마를 넣고요. 가끔가다 제가 설명할 때는요, 이 시그마 제곱, 이 노테이션을 쓰기도 할게요. 자, 방금 정규 분포는요, 두 개의 모수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 모양이요. 네, 첫 번째는요, 예제 1,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요. 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때의 평균 뮤는 0,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1이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두 번째 예제 어떤 랜덤 베리어블 y가 있는데요. y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때 평균 뮤는 19, 그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시그마는 4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정규 분포는 뮤를 중심으로 대칭 의 모양을 갖는다고 했죠? 이 뮤는 0이고 그래서 0을 중심으로 시그마만큼 퍼져 있는 벨 쉐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19를 중심으로 평균이 19니까 시그마가 4만큼 즉 퍼짐 정도가 4만큼 이렇게 퍼져 있는 종 모양을 가져요. 자, X와 Y는요. 이제 제가 앞선 챕터에서 정규 분포 이런 것들은 다 continuous 타입이라고 했죠.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했고요. 자,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특징이 뭐예요? 아래에 있는 넓이가요. 1이 되어야만 돼요. 원래 probability of all S, sample space는 1이죠. 즉, 전체 영역에서 우리가 적분을 하면요. 항상 넓이가 1이 나와야 돼요. 이것도 1이요. 자, 이건 넓게 퍼졌고요. 이건 좁게 퍼져 있어요. 평균에 더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키가 더 높아져야만 이 넓이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 잘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축 위에 놔봤어요. 그랬더니요. 여기 평균이 0을 중심으로 퍼짐 정도가 1인 벨 쉐입은요. 높이가요. 이렇게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이 넓이가 1이 돼야 되니까. 자, 오른쪽은요. 평균이 이제 y의 모양을 그려낸 거예요. 뮤가 19죠? 퍼짐 정도가 4요. 넓게 퍼져 있죠. 상대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이 넓이는요. 여전히 1입니다. 그래서 이 19에 해당하는 density, 높이가 density거든요. 확률은 아니에요. 포인트 매스가 0이라고 앞선 챕터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 density 비교를 하면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이제 왼쪽이 더 높아요. 높은 이유는 평균이 작아서가 아니고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이 같은 정규 분포라고 해도요. 그 안에 있는 모수 뮤와 시그마에 따라서 모양이 현저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는데요. 수능을 보고 들어갈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신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할게요. 자, 학생들은요. 수능도 보고요. 내신도 본다고 할게요. 뭐 실제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자, 어떤 학생이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은요. 둘 다 봤는데 수능 점수만 가져와요. 수능 점수가요. 예를 들어서 이 수능 점수는 평균이 뮤가 평균이 100이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10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내신은요. 평균이 뭐 한 3이고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1이라고 할게요. 제가 임의로 가정했어요. 자, B라는 학생은요. 수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신만 갖고 와요. A도요. 내신 점수가 있지만 수능만 갖고 온 거고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 갖고 왔어요. 자, 이 수능 점수 이 학생은요. 120점을 갖고 왔대요. 자, 내신 점수 이 사람은요. 평균보다 높은 걸로 갖고 올게요. 예를 들어서 4점 갖고 왔어요. 자, 대학은요. A 아니면 B 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합니다. 누굴 뽑아야 되죠? 전체적으로 그림을 딱 그려봤을 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건 확실한데 이 학생이 상위 몇 프로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A를 뽑아주면 돼요. 하지만 A와 B의 분포가 다르죠?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정규 분포에 있을 때도 비교를 편하게 하기 위한 스코어를 개발했는데요. 그게 바로 Z-스코어입니다. 어떤 옵서베이션에 대한 관측치에 대한 Z-스코어 자체는요. 해당 옵서베이션이요. 평균보다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기준으로 몇 배 더 큰지 혹은 작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위에 옆에 있는 얘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A 같은 경우에서는요. A의 observation 자체는 120이죠. 120점. 그다음에 이 학생은 수능이고요. 수능은요. 정규 분포 평균이 100을 따르죠. 그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10을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기준으로 2배만큼 더 평균보다 높이 위치해 있죠.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observation이 4죠. 그 다음에 평균이 여기 3 맞죠? 그 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1. 그래서 자, 1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요. Z 스코어는요. 만약에 이 원래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둘 다 정규 분포라고 하면요. 이 Z 스코어는요. 평균이 0. 그다음에 이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따라서 A는요. 0보다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기준으로 2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2면 A는 여기 위치해 있어요.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죠. 자, B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보다 커요. 하지만 1에 위치해 있어요. 마찬가지로 상위권이긴 한데 A에 비해서는 뭐 엄청 더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모양을 갖는 정규 분포를요. 모두 강제적으로 평균이 0, 그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1, 이 모양에 맞춰 넣는 게 이제 Z 스코어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참고로요. 이렇게 정규 분포 중에서도요. 평균이 0, 그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1인 케이스를요. 우리는요. 스탠더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라고 부르고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또 씁니다. 자, 정규 분포는요. 특히 이 표준 정규 분포는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요. 만약에 어떤 observation이요. 평균에 비해서 2.5 곱하기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만큼 떨어져 있으면요. 즉 Z 스코어가요. 2.5보다 크거나 혹은 Z 스코어가 마이너스 2.5보다 작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이거를 unusual observation 혹은 앞서서 배웠던 suspected outlier 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이제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볼게요. 아래. 우리 표준 정규 분포의 그림을 그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평균이 0이라고 했죠? 그다음 퍼짐 정도가 1이에요. 여기가 한 3 정도 되고요. 여기 거의 0에 다 붙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3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요. 여기가 0에 완전 붙은 건 아니에요. 0에 거의 붙은 거나 다름없는 양수일 뿐이죠. 덴시티는 양수예요. 실제로는 뭐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에도 다 덴시티는 있어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일 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2.5도요. 거의 0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덴시티들이. 우리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observation을 관측할 확률은 얼마인가요? 우리 이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서 확률은요. 이 커브 아래에 있는 넓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있는 density 자체가 거의 0에 있어요. 즉 이 경우에는요. 밑변은 굉장히 길어요. 뭐 2.5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니까요. 그렇죠? 근데 높이가 어때요? 거의 0에 가깝죠. 따라서 이 확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5 곱하기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보다 더 떨어져 있는 observation을 관측할 확률은 거의 0인데 우리가 관측했다는 말은요. unusual observation 혹은 outlier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Z 스코어는요. 원래 분포가 이 데이터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는 Z 스코어의 분포가 이렇게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요. 하지만 원래 데이터가 정규 분포가 아니면요.
Z 스코어도요. 정규 분포의 모양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르죠. 이 데이터의 모양에 따라서 Z 스코어의 모양도 달라지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 경우에 Z 스코어를 또 많이 쓰고요. 그리고요,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요, 이 Z 스코어는 표준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만약에 Z 스코어가 여기 1.96이다 라고 하면요, 이 오른쪽의 넓이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0.025. 어떻게 알았냐? 정규 분포의 커브에 우리 수식을 알 수 있거든요. 표준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요,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뮤가 0이니까 x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적분을 해보면 돼요. 어느 영역에서 영역만 파란색으로 다시 칠하면 1.96부터 무한대 dx 여기 루트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해주면요, 이쪽이 넓이가 대략적으로 0.025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색깔 바꿔서 여기가 1.645라는 Z 스코어를 갖고 있으면요, 오른쪽 넓이가요 0.05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척분하는 거예요. 1.645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2파이분의 2의 마이너스 2x 제곱 dx 이렇게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 수업은요, 기초 통계학이잖아요. 이런 적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적분들은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네, 기억되어 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이 기억되어 있는 넘버를 불러드릴 수 있는 커맨드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관련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목만 보면 SAT vs ACT인데요. 이제 미국에서는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실험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돼요. 하나가 SAT, 또 다른 시험이요, ACT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SAT 점수만 내고요. 어떤 학생은 ACT 점수만 내요. 그러면 대학 입학 담당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은 학생을 뽑아야겠죠. 그런데 두 시험의 점수 체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 따르면요. SAT는요. 거의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평균이 1500, 그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300을 따른다고 해요. 그다음에 ACT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21,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5 이렇게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컬리지 어드미션 오피서는요. 당연히 더 나은 학생 뽑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생이 2명이 있는 거예요. 학생 1번 학생은요. 팸이에요. 팸은요. SAT에서 1800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번 학생은요, 짐이고, 짐은 ACT에서 24점을 받았대요. 그러면 누가 더 나은 학생입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그림으로만 먼저 표현을 하면요. 자, 아래 왼쪽에 있는 그림이 SAT 분포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이 1500이죠? 여기 이렇게 1500을 중심으로 시메트릭하게 퍼져 있고요. 팸은요, 그 중에서도 1800점을 받았죠? 그래서 1800점의 팸이 있고요. 그 다음에 ACT 같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 1점을 기준으로 퍼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짐은요, 여기에서 24점을 받았대요. 그래서 여기 있죠. 자, 이 경우에 팸이 낫냐, 짐이 낫냐, 우리가 그냥 확률 계산해 보면 돼요. 눈으로만 봐도요, 사실 이 경우는 좀 뚜렷해요. 이 넓이가 크냐,
이 넓이가 크냐? 눈으로 봐도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햄이 조금 더 우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눈에 너무 의존하면 이게 눈으로 구별이 안 되는 케이스는 아예 못 풀거든요. 자,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Z 스코어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Z 스코어 이제 뭐 앞서 보여드린 포뮬러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을게요. 팸은요 1800점 받았고요. SAT의 평균은 1500,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300 따라서 1점이고요. 짐 같은 경우에는요 24점 받았고 ACT의 평균 21, 그 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5라고 했죠. 따라서 0.6. 그리고 두 경우에 데이터가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따라서 Z 스코어도의 모양이 어때요? 당연히 정규 분포 모양을 따르는데 표준 정규 분포예요. 여기가 0, 퍼짐 정도가 1. 그리고 짐은요. 이 경우에 0.6, 팸은 1. 누가 더 상위권에 위치해 있죠? 팸이죠. 그래서 팸이 뽑히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퍼센타일, 백분위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 챕터 1에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이 퍼센타일은요. 우리말로는 백분위수라고 하고 백분위수는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루어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백분율로 나타낸 특정 위치의 값을 이루는 용어입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이제 퍼센타일은요. 해당 관측값의 왼쪽에 있는 확률 분포 곡선 아래에 있는 이 확률 영역을 말해요. 자, 1800 아까 팸 점수였죠? 그러면 팸은 SAT 이 점수에서 몇 퍼센타일에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여기가 1이었죠?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요.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을 적분을 할 건데요. 이제 왼쪽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이쪽은요. 1800이 아니고요. 표준화시킨 스코어 1이었죠.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저도 몰라요. 이거는 이제 R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정확한 값을 찾아내시면 돼요. 자, 제가 앞서서 퍼센타일 그냥 R 이용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죠. 혹은 뭐 엑셀도 지원해줘요. 심지어 엑셀, 파이썬 다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도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런 표가 주어져 있어요. 이게 표준 정규 분포의 퍼센타일을 나타내주는 표거든요. 이 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확률 값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요. probability z가 1보다 작다 요 영역이죠. 그림을 그려보면 표준 정규 분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0을 중심으로 1만큼 퍼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팸의 표준화 점수 Z-스코어가 1이었죠. 1보다 작은 요 확률 값이 얼마인가 이게 궁금했던 거였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값은 1이고요. 소수점까지 표현하면 1.00이에요. 그죠? 1.00을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 1.0. 그 다음에 0 어디죠? 여기 있죠? 그래서 1.00, 0.8413 있죠? 이 영역이 0.8413이다. 그래서 팸의 스코어는요. 84.13%이다.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이요. Z가요. 뭐 0.6보다 작은 이 경우에 짐의 Z 스코어였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0.6은요. 0.60이죠. 그래서 0.6 먼저 찾아주세요. 그다음 0 여기 있죠. 그래서 짐의 스코어에 대한 퍼센타일은 0. 그러니까 72.57 퍼센타일.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거 Z가요. 이번에 1.96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 퍼센타일은 상위 2.5%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퍼센타일 입장에선
97.5%인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마찬가지로요. 이 경우 빨간색으로 바꿔서 1.96이니까요. 1.9를 찾아야 되는데 이쪽이 잘렸네요. 아이고. 없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0.5, 7 이런 거 해 볼게요. 그러면 0.5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7 여기 있죠? 쭉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 0.5 쭉 가시고 여기 만나는 거 여기 있죠? 그래서 71.57 percentile. 그리고 여기는 없어서 못 설명드렸지만 1.9 있고요. 여기 0.6 있죠? 쭉 내려가시면요. 여기가 0.975 이 숫자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도 정규 분포의 확률에 관한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퀄리티 컨트롤에 관한 내용이고요. 문제는요. 헤인즈라는 케첩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헤인즈 케첩 팩토리에서요. 우리 케첩을 이제 그 버틀 자체에 담을 때요. 그 담기는 양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의 정규 분포는요. 평균이 36온스, 그 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0.11 온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매 30분마다요, 이 병들을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이요, 예를 들어서 5.8온스보다 아래 혹은 너무 적게 담기는 거죠. 그 다음에 36.2온스보다 더 많이 담기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게 퀄리티 컨트롤 인스펙션에 실패했다라고 판단해서 폐기 처분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떤 병들이요. 35.8온스보다 더 아래로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거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요. 그 병에 담긴 케첩의 양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X에 대해서 먼저 define을 할게요. 이 X는요,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는 amount of ketchup in a bottle.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우리 관측 전에는요, 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죠. 관측치는 스몰 x예요. 실제로 우리가 관측한 결과. 자,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때의 뮤는 36, 그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0.1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해당 정규 분포의 모양은 여기 있어요. 36을 중심으로 0.11만큼 퍼져 있어요. 굉장히 36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는 우리가 사실상 이 상태로도 우리가 원하는 probability 자체는 계산이 돼요. x가 35.8보다 작을 확률이죠. 자, 이 부분이요. R 쓰면요. 바로 답을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표를 이용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걸 정규화 과정을 해줘야 돼요. 즉 Z 스코어로 바꿔줘야 돼요. 뮤 그다음에 시그마 똑같이 오른쪽도요. 뮤만큼 빼주고요. 시그마만큼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거는요. Z 스코어가 되죠. Z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왜냐하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표준 정규 분포 아닙니다. 35.8 빼기 뮤는요. 36 그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요. 0.11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Z 자, 이 부분은 음수죠. 마이너스 1.82라고 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표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표에서는요. 어떤 표에서는 음수도 있는데요. 어떤 표는요. 양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는 정규 분포의 특징을 이용하면 또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쪽 부분. 우리가 원하는 거 이 왼쪽에 있는 영역이죠. 자, 이 똑같은 영역을 오른쪽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얼마만큼? 36에서
0.2만큼 떨어졌던 거리 이만큼 또 떨어뜨려 볼게요. 그럼 이쪽이 36.2죠. 36.2보다 클 확률을 또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영역의 넓이와 똑같게 되거든요. 자, 즉 이 경우에는요. probability Z가 1.82보다 큰 확률 이걸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1.82는 아마 여러분들 표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계산을 해보면요. 대략적으로 0.034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practice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떤 병을 검사했는데 이 병이 이 퀄리티 컨트롤을 통과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거였죠. 방금 전에 제가 구했던 확률은요. 대략적으로 0.0344 이거였는데 이거는 퀄리티 컨트롤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중에서도 너무 많이 담겨도 통과 못하고 너무 적게 담겨도 통과를 못하는데 적게 담긴 경우였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담기는 얼마였을까요? 당연히 0.0344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36이었죠? 그다음에 여기가 35.8, 그다음에 36.2.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니까 이쪽 넓이와 오른쪽 넓이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 통과할 확률은 어딜까요? 정확히 가운데 이 영역이겠죠? 그 부분이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구하려면요. 당연히 표에서는 이제 그 해당 넘버보다 왼쪽에 있는 모든 영역을 줘요. 근데 우리는 이 왼쪽에 이 부분을 떼내고 싶죠? 자,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구한 다음에 빼주시면 되고요. 그 영역은요. 여기 0.0344 여기도 0.0344 그리고 전체 넓이는요. 1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원하는 확률은 아마 D 93.12%일 겁니다. 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 프랙티스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다이렉트로 이용해서 결과를 얻었는데요. 뭐 앞선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각각의 경우에 대한 Z스코어를 각각 구하신 다음에 원하고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이렇게 쓰시고 Z 정규화라고 부르죠. 정규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을 찾아서 구해 주셔도 돼요. 자,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어떤 숫자 Z스코어가 주어지면요. Z스코어가 이렇게 주어지면요. 거기보다 작은 확률들을 우리가 구했거든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 Z가 이 Z 밸류 혹은 Z 스코어보다 작을 확률 혹은 probability Z가 이 Z 스코어보다 클 확률 이런 것들을 구해냈죠. 이거는 당연히 1 빼기 probability Z가 Z 스코어보다 작을 확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같은 문제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역으로요. 우리가 확률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기가 0.95라고 주어지면 이 Z-스코어 혹은 이 밸류 자체가 몇을 두면 왼쪽의 영역이 0.95가 될까요? 혹은 0.99가 될까요? 이런 문제를 또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 예제를 또 한번 풀어볼게요.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또 표를 이용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 방향만 거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건강한 사람의 체온이요. 평균적으로 98.2 파렌하이트, 그 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0.73 파렌하이트를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요. 인체 온도의 최저 3%에 대한 컷오프가 뭘까? 즉, 이 그림에서 나타내면요. 정규 분포 98.2를 중심으로 퍼짐 정도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0.73 이렇게 되어 있는 정규 분포에서 하위 3% 왼쪽에 이 영역이 0.03을 만들어주는 이 값은 무엇입니까? 를 찾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도요.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바꿔서 쓸게요. probability 우리가 원하는 게요. 이걸 small x라고 할게요. 그러면 large x가 그다음에 large x는요. 사람의 체온, 그다음에 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원래는 사람의 체온 이렇게 다 써주셔야 돼요. 정규 분포 98.2, 그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0.7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확률이 어떤 x보다 작을 때 0.03이 되는가 이 x에 대해 찾아주시면 돼요. 또 정규화를 해봐야겠죠? 표를 이용해서 풀 거면요. x 빼기 뮤 오버 시그마가 이제 z예요. 그 다음에 x도 똑같이 뮤만큼 빼주고요. 시그마만큼 나눠줘야 돼요. 그게 이제 0.03이 되는 거는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표에서 보시면 이 0.03은 없거든요. 0.5가 아마 최저일 거예요. 0,0. 여기가 0.00이면요. 0.5일 거예요. 그러면 0.03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거꾸로 또 찾으면 되죠. 여기도 0.03을 만들어주는 value를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 왼쪽 넓이는 얼마겠어요? 0.97. 그래서 이 안에서 0.97이 어디 있는지 보시고 그 value를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그 value는 당연히 양수겠죠? 근데 우리는 왼쪽에 있는 영역, 음수를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z 입장에선 여기가 0이니까 그냥 마이너스만 취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보면요. probability z가 마이너스 1.88보다 작은 경우에 0.03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z 밸류가 아니죠. x 밸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변환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z 밸류 마이너스 1.88은 어떻게 구했죠? x 빼기 98.2 나누기 0.73을 했더니 나왔던 밸류거든요. 그럼 역으로요. x는요. 자, 98.2 더하기 마이너스 1.88 곱하기 0.73 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96.8 파렌하이트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선 예제에서 체온의 하위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체온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찾아볼게요. 똑같은 이제 분포를 따른다고 할게요. x가 body temperature 따르고요. 그 다음에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98.2 파렌하이트, 0.73 파렌하이트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요. 상위 10%에 대한 컷오프는 어디입니까?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 물음표는 어디입니까? 이거죠. 자, 이 부분 그냥 바로 푸시면 됩니다. 자, 0.10 이렇게 만들어주는 값을 우리가 z로 변환해서 써보면 1.28이거든요. 이게 0.90이 나와요. 자, 이건 크고요. 여긴 작고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0.90 대신에 0.10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고요. Z는요. observation 빼기 mean 나누기 standard deviation이죠. 그래서 x 빼기 98.2 나누기 0.732 1.28이란 뜻이고 그럼 x는요. 98.2 더하기 1.28 곱하기 0.73 99.1 따라서 이 물음표는 99.1 이렇게 B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68, 95, 99.7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어떤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면요.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안에는요. 68%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투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면요. 95%가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안에는요. 약 99.7%가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아까 제가
이제 suspected outlier는 뮤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5 standard deviation 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suspected outlier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여기 한 3%, 2.5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안에는 대략적으로 한 97%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돼요. 대부분의 데이터는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이 꼬리 쪽에 있는 observation이 관측됐다는 거니까 우리 충분히 이상한 observation이다라고 의심할 만하죠. 그리고 이 수치들은 실제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하면요. 제가 아까 이것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정규화를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1.96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96도 있겠죠? 이 오른쪽에 있는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2.5%라고 했어요. 그 왼쪽은요. 당연히 시메트릭하니까 2.5%겠죠? 그 가운데는요. 당연히 95%예요. 그러면 이거 틀렸네요. 2 standard deviation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뮤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96 standard deviation 안에 95%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전문 통계를 안 하시는 분들은요. 1.96이나 2나 뭐 거의 같은 숫자다 생각하셔서 그냥 이런 식으로 표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한다, 뭐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불량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뭐 99.99997% 그러니까 불량률이 0.00003%를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4 standard deviation, 5 standard deviation 뭐 이런 것들도 다루긴 하거든요. 뭐 일반적인 통계 분석에서는 근데 다루진 않고요. 보통 우리가 논문이나 다른 보고서를 읽는 데는 요 정도 룰만 68, 95, 99.7 이 룰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방금 배웠던 룰을요, 앞서 또 소개했던 SAT 데이터에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SAT 같은 경우에는요,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사실 nearly normal distribution이죠.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은 1500, 그다음에 standard deviation은 300이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 standard deviation 평균을 중심으로 에는 이제 약 68%의 학생들이 여기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50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standard deviation은요. 1200부터 1500이죠. 그래서 점수대가 1200과 1800 요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68%,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요 약 95%, 그 다음에 600에서 2400 사이에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약 99.7%. 자, 이것만 바탕으로 보면 우리가 이거 이상 2400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상위 0.3% 이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우리는 이런 학생들에게 당연히 A뿔을 줘야 돼요. 자,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제 68, 95, 99.7 룰이 실제 데이터에도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소개시켜드릴 예는요, 학생들에게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그 데이터를 모아서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자, 히스토그램에서 그려진 이 데이터는요, 엄밀히 따지면 디스크릿이에요. 그죠? 거의 정수형 데이터죠. 하지만 뭐 한 4.5, 5.5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긴 하기 때문에 우리 이거 컨티뉴스로 봐도 무방하고요. 자, 그림으로만 보면요. 사실상 유니모달은 아니에요.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멀티모달이 맞는데요. 엄밀히 따지면요. 왜냐하면 뭐 학생들이 6.5 뭐 이렇게 답변하는 학생이 너무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5.5 보통 정수형으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림만 모양만 봐서는 멀티모달이지만 이제 빈 위스를 잘 잡아주면요, 우리가 아주 예쁜 이렇게 유니모달인 히스토그램을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물론 완벽한 시메트릭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제약 사항을 다 감안해서 nearly 노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정확한 노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68, 95, 99.7% 룰이 정확하게 맞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비슷하게라도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요. 6.88,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0.92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에 몇 명이 포함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해봤더니 약 72%의 학생이 이 사이에 있었대요. 자, 6.88 플러스 마이너스 0.92. 자, 원래는요, 68%가 있어야 되는데 72% 조금 많죠? 약 4%의 오차는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이거 오타입니다. 2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해보니까 몇 퍼센트가 있냐? 92%가 있대요. 원래 이론적으로는요, 95%가 있었어야 됐죠? 근데 92%, 뭐 그래도 3% 차이니까 얼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요, 99%가 있대요. 이론적으로 99.7인데요. 아마 학생이 한 100명밖에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소수점 한 명 빼고는 다 이 안에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의 그래서 이론적인 것과 흡사한 결과를 우리가 얻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요. 완벽하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컨티뉴스 타입도 아니었고요. 모양도 완벽한 시메트릭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주장했을 때 비슷한 결과를 얻었죠. 만약에 데이터가 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그 룰이 더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캡 프랙티스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A번 보시면요. 이제 라이스큐 디스트리뷰션의 Z 스코어들은요. 대부분 네거티브다. 자, 라이스큐드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여기에만 이렇게 포인트가 있다고 할게요. 아웃라이어가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Z스코어에 대한 데피니션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요. observation을요. 평균만큼 빼주고요. 그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시그마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자, 원래라면 이 아웃라이어가 없다면 이렇게 시메트릭이었다면 평균이 딱 가운데 위치하겠죠. 그래서 절반이 포지티브 스코어 또 절반은 네거티브 Z 스코어를 가질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때요? 이 아웃라이어 때문에요. 극단적으로 평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뮤가 한 요 정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포지티브 Z 스코어는요. 이 포인트 아웃라이어 하나만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observation들은 다 여기 왼쪽에 뮤보다 왼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observation보다 평균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observation들의 스코어들은 다 음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요. 우리가 치우친 분포에서는요. Z 스코어의 평균이 0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리니어 컴비네이션의 expectation property를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런 식으로 쓰긴 좀 그렇지만 우리 expectation of Z score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 자체는요. 정의대로 쓰면 observation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A 곱하기 X는요. A 곱하기 expectation of X 이렇게 어떤 상수배, 랜덤 베리어블의 상수배한 것은요. A는 이제 expectation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시그마분의 1을요. 우리가 A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expectation of Z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시그마분의 1 곱하기 expectation observation 마이너스 mu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또 하나 expectation ax 플러스 by는요. expectation of ax 더하기 expectation of b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 뮤도요. 이제 모집단의 센터를 나타내는 상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by 자체를 우리가 마이너스 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expectation of observation 빼기 뮤는요. expectation observation 빼기 뮤 이런 식으로 또 써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expectation of mu인데요. mu는 상수니까 그냥 튀어나온 expectation이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원래 expectation의 평균이 뭐였죠? 뮤죠. 그래서 뮤 빼기 뮤 해서 항상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위에 이렇게 치우쳐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 같은 경우에도요. Z 스코어가 극단적으로 한 개만 파지티브였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음수였죠. 하지만요, 이 경우에도요, 우리가 다 합을 해보면요, 딱 0이 나오게 돼요. 이 파지티브가 거의 한 100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다 작은 스코어들을 갖게 돼서 결국 마지널 썸은요, 항상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B가 틀렸고요. 자, 10번은요,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요, IQR의 길이가 2 곱하기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보다는 작다라고 돼 있고요. 자,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정규 분포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벨 쉐입을 따르는 정규 분포가 있다고 할 때요. IQR은 정의대로 쓰면 Q3 빼기 Q1 third quartile 빼기 first quartile 이렇게 되죠. 그래서 first quartile 같은 경우에는요. 한 요 정도 위치해서요. 왼쪽에 있는 요 구간의 넓이 총 데이터의 비율이 25%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밸류죠. 여기는 0.25가 될 거예요. Q3도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넓이를요. 25%로 만들어주는 값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요. 이 길이 Q3 빼기 Q1의 이 길이가 IQR인데 이 길이보다 2 곱하기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보다 더 작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 뮤 플러스 마이너스 1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그러면 플러스 여기 뮤고 어딘가 있겠죠. 여기가 1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여기가 마이너스 1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그래서 이 구간의 길이가 IQR보다 더 넓은지 혹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시메트릭하니까 높이는 같아야 되지만 자 어디에 있느냐 이걸 찾고 싶은 거죠. 자, 이 경우에는요. 뮤 플러스 마이너스 1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요. 앞선 룰에 따르면 68%의 데이터가 이 구간 내에 속해져 있어야 된대요. 자, 근데 IQR 같은 경우 이 범위 내에서는 몇 퍼센트 있어요? 여기는 50% 있죠? 근데 뮤 플러스 마이너스 1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요 안에는요. 68% 즉 제가 안쪽에 그렸던 이 그림이 아니고 아마 1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요. 여기 있을 겁니다. 뮤 플러스 1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여기가 뮤 마이너스 1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그렇게 해서 요 빨간색 영역이 68%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쪽은요. 이제 전체를 68로 빼고 그럼 32죠. 그걸 또 양쪽에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이제 16% 0.16 요 구간은 이제 0.16 0.16 따라서 이제 요 스테이트먼트는 맞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D번 Z 스코어는요. unusual 데이터를 찾는데 유용하다. 뭐 이건 앞서 말씀드렸죠. 뮤 플러스 마이너스 2.5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바깥에 있는 영역에 포함된 데이터들은 우리가 그 데이터를 관측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unusual
포인트 혹은 suspected outlier다 라고 설명드린 적 있죠? 그래서 D번도 맞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B번 골라주시면 됩니다.